안녕하십니까. 정반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어젯밤에. 알아두면 쓸모가 약간 있을 수도 있는 뉴스, 변두리 뉴스. 오늘은 뭐 변두리 뉴스라기보다는 약간 그래도 중심부에 접근한 뉴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학교 끝나고 애들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하굣길에 멜번 서쪽 편에 에인스버리 라는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스쿨버스 뒤편을 트럭이 갖다 박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고 때문에 버스는 이제 옆으로 자빠졌고 현장은 난리가 났겠죠. 사고 버스에는 하굣길 아이들 45명이 타고 있었는데 어,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한테 다들 응급처치를 받기도 했는데 그중에 10명 정도는 중상이라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로얄 칠드런스로 옮겨졌는데 오늘 아침 업데이트를 보니까 아이들 중에 7명은 아직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예, 하여튼 뭐 엄청나게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아이들 삶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합니다. 사고에 비해서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고에 비해서는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뭐 사망자는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버스하고 달리 코치라서 이렇게 시트벨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착용했다 안 했다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착용한 아이들이 있었다고 하고 현장 출동 경찰한테 들어보면 그래서 좀 사고 피해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사고 조사팀 경찰 이제 인터뷰를 들었는데 뒤에서 이제 트럭이 갖다 박을 만한 상황이라고 인지한 버스 기사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좀 높였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아마 피해자를 좀 줄이는데 역할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현장에서 49살짜리 트럭 기사 신변 확보하고 조사를 마쳤고 오늘 중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처음에 긴급 출동되기 전에 아이들 구하고 하는데 도움 줬던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얘기로는 거기 교차로 자체가 원래부터 좀 위험한 곳이었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를 듣는데 어제 그래서 로얄 칠드런스 간 애들이 있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그 와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빅토리아주 공공병원들 보면 좀 하여튼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 이제 응급치료가 지체되기도 했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디 애들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이미 다친 애들도 너무 큰 고생 없이 삶을 살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고 뭐 겪은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트라우마 같은 거 너무 많이 앓지 말고 어떻게든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저번 주에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빅토리아주 정부 예산도 발표가 되는데, 그 예산안 발표되기 전에 원래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뭐 말이 많습니다. 미리 흘려주는 것도 있고, 미리 얘기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카페에 적은 게, 빅토리아주도 스탬프 듀티, 인지세,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솔직히 이게 한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집값의 5% 정도 되니까 큰 돈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냐 뭐 이런 방안이 여러 가지가 몇 년째 계속 얘기가 나왔죠.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일시불로 안 내고 분할해서 토지세, 랜드텍스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주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왜냐하면 주정부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그 목돈이 훅훅 들어오던 거가 분할로 들어오면
살림 꾸리는데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지세 수입이 굉장히 큽니다.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요즘 팬데믹 기간 지나고 록다운 여러 차례 하고 하면서 빅토리아주 살림이 완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상황이고, 적자는 뭐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런 상황에서 인지세까지 포기하겠느냐, 만약에 그런다면 진짜 대단한 조치다라고 글을 적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다니엘 앤드루스 빅토리아 총리는 그럴 일 없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 하기 전에 뭐 자기들이 뭐 커피 한 잔 먹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 의원들, 정치인들, 경제 전문가들, 뭐 부동산쟁이들 해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할 텐데, 다니엘 말로는 설득이 안 되더랍니다. 얘 말인즉슨 그 인지세를 받아서 주정부가 이거저거 공공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보는 실익이 더 크다. 지금 이걸 줄일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계속 비싸지는 거에 대해서는 해법은 이제 안정적 공급이다. 뭐 그건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래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앞으로 토지 개발,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 개발할 경우에 너무 막 이렇게 빡빡하게 했던 거를 어떻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한번 찾아보겠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적자 재정으로 결국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는지 원인이, 예, 아무리 봐도 본인인데, 그냥 내가 실수해서 살림살이가 참 힘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이렇게 하기 어렵다, 뭐 이래 말하면 그래도 알아들을 텐데, 꼭 저렇게 말을 이쁘게 만들어서 잘 한 편입니다.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자, 그리고 약간 연계된 얘기지만, 얼마 전에 보통 하우스 건축하는 빌더 중에 호주에서 몇 번째 하죠. 포터 데이비스가 망했죠. 포터 데이비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얘들이 앞에 집의 얼굴, 파사드라고 하죠.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하여튼, 얘들이 망했습니다. 망하면서 한 2,500채 정도 주택이 거의 완공 직전이거나, 뭐, 한창 삽질 중이거나,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아예 공사 시작도 안 했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게 2,5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60건이 보험을 안 들은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호주에서는 집을 짓거나 아니면 집에 레노베이션을 한다고 해도 그 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주소지를 한다든가, 뭐 공사 내역을 적는다든가 해서 빌더가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번같이 이렇게 부도가 났다거나 뭐가 잘못됐다거나 할 때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제 560여 건의 계약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이 없이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 뭐 어떻게 되냐? 디포짓 내는 거 날린 거죠. 보통 빌더 디포짓이 5%, 뭐 10%, 10%구나. 헷갈린다. 오랜만에 하니까. 날린 겁니다, 그냥. 못 받아요. 하여튼, 그래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뭐냐? 그거지, 뭐. 그래서, 요번에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예전에 체결된 비상업용 주택, 건설 계약서 같은 경우에 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 아예 빌더가 디포짓을 받지 못하게 하도록 변경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진작부터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와서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럼 560건 같은 경우는 왜 그걸 안 했을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겪어본 바로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자기가 계약서를 보고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이 사람들이 집을 100채 지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뭐 2채, 3채 지어봐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변호사나 컨베이언서 같은 경우는 보면 알거든요. 이거 계약서에 보험 요구해야 됩니다. 이거 알거든요. 이제 자기가 가서 사인한 사람들은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 조언 받을 때도 마침 없었다 이러면 대부분 이렇게 그냥 보험 확인도 안 하고 사인한 거고 이번에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이런 거 돈 크게 들어가는 거 계약할 때는 아무리 본인이 영어가 자신 있다, 뭐 법적 그게 자신 이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 변호사 조언을 경청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얼마 하겠습니까? 해봐야 뭐 천불이 들겠어요, 만불이 들겠어요. 원래 쓰는 돈보다는 훨씬 적게 드니까 어떻게든 하여튼 법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쿼드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애들이 만든 건데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래가지고 뭐 태평양, 뭐 인도양 연안해서 뭐 방위를 뭐 함께 뭐 안전하게 지키자 뭐 이런 뭐 작당하는 모임인데 얼마 전에 인도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좀 삐딱선을 탔죠. 4명이 같이 합을 맞춰야 되는데 인도가 약간 삐딱선 타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 인도 대신 한국을 넣자 뭐 이랬던 얘기도 나왔었다 뭐 들었습니다. 하여튼 들었는데 하여튼 요번 주말에 G7 있잖아요. 일본에서 그때 이제 모였다가 바이든이 시드니로 오기로 했었습니다. 시드니에서 딴 게 아니고 이 쿼드 모임을 작년에 일본에서 했는데 올해 호주에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인도 총리랑 뭐 일본의 기시다도 오고 조 바이든도 오고 뭐 이래서 4명 만나서 뭐 얘기하고 뭐 하기로 했는데 조 바이든이 이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공식 취소고 이유는 지금 그 미국에서도 국가 부채가 워낙 이제 만땅으로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늘려져야 국가에서 돈을 어디 투입해가지고 좀 경기 살리고 할 텐데 이 국가 부채의 한도가 딱 정해져 있나 봐요. 이걸 더 높여달라, 못 높여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한창 난리가 났는데 그거가 이제 6월 1일 전에 결정이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촉박하죠. 그래서 그거에 집중한다고 이제 못 오겠다 뭐 이래 된 겁니다. 이제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이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양반 말로는 대통령이 안 오면 대통령 보다 바로 밑에 있는 애 누구는 오지 않겠냐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어떻게든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뭐 정치인 입장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막 해야 자꾸 눈에 띄고 그래야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인기도 유지가 되고 같은 말이구나. 지지나 인기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파티 취소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교통사고 있잖아요. 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를 꼭 설치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기사지만 시내버스를 몰고 스쿨버스를 하는 경우가 거의 매일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안 하는데 자기 시프트에 있으면 그걸 매일 합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아니고 고등학교에 하는데 애들이요 한 7, 80명 탑니다. 하굣길에는. 뭐 시끄러워 죽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는데. 물론 학교 따라 다르지만. 그거 자빠지면, 아유, 끔찍합니다, 그거. 제가 봐서는 이번 기회에, 호주 그런 거 잘하잖아요. 사고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잘하잖아요. 뭐, 솔직히 우리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상당히 늦기도 하고, 대한민국 얘기하는 겁니다. 안 고칠 때도 많은데, 호주는 그래도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좀 잘하는 편이니까, 이번에 좀 법을 바꿔서 초등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아직까지 그 안전에 대해서 뭐 생각이 좀 덜 성숙한 아이들이 꽉 타는 그런 버스들은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가 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크게 다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어제 제가 간만에 유튜브로 업로드 했는데 제가 한번 더 봤어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몇 가지 실수도 보이고, 뭐, 버벅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 편집 없이 할 거니까. 근데 자꾸 쩝쩝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줄여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엄청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춥긴 추운데, 하늘이 맑다. 이 소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